여러분, 아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독서노트 챌린지 멤버들이 뽑은 추천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책 소개에 앞서서 잠깐 독서노트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3월달부터 지금 9월달까지 쭉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영해오는 독서노트 챌린지인데요. 혼자서 책을 읽으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책을 한 줄이라도 읽고 싶은데 잘 실천을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책은 많이 읽는데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북클럽입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인증 글을 올리는데요. 각자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습니다. 정해져 놓은 책 한 권이 딱히 없어요.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공유하고 싶은 구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대한 내 생각을 적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매일매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멤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각자 어떤 책을 읽는지 엿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구절을 올렸는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인사이트도 얻고,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책이구나 라는 흐름도 대충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보고 댓글로 나의 생각을 적어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책에 진심이신 분들만 모이는 모임이다 보니까 항상 즐겁고, 그리고 SNS 할 시간에 그 챌린지 멤버들이 올린 글을 보는 재미가 덜 쏠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책 좋아하신다면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그런 챌린지입니다. 아키노트 챌린지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9월 멤버들이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 시리즈를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 바로 쭈구미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쭈구미님이 추천하고 싶으신 책은 이마영 작가님의 우울과 불안을 이기는 작은 습관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해주신 이유는요, 개인적으로도 불안의 원인이 현재를 즐기는 것이 아닌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책이었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고요. 9월달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요, 이번 달은 가벼운 책으로 쉴 때 쉬며 읽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습관이 몸에 배어 큰 무리 없이 계속해서 읽게 되어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쭈구미님은 참고로 3월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신 멤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쭈구미님의 글이 딱 올라와 있으면 안정감이 든달까? 그런 멤버분이십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멤버는요, 도도루나님이십니다. 도도루나님은 9월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도도루나님이 추천해주시는 책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책이에요. 에릭 와이너의 행복의 지도라는 책이고요. 9월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을 바로 써주셨어요.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느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책에서 공유해주시는 문장들이 마음에 와닿을 때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SNS를 하는 대신 독서 혹은 챌린지 게시글을 읽었는데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행복의 지도,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챌린지를 하니까 괜히 SNS를 굳이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여기를 들어가서 멤버들이 올린 글을 보고 댓글을 다는 게 재밌지, 이런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챌린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지도라는 책도 정말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계속 살면서 주입되어 오는 그런 행복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매체로 보여지는 행복, 아 저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구나, 혹은 SNS에서 보여지는 그런 가짜 행복들, 만들어진 행복들, 마케팅 되어진 그런 행복들, 우리는 거기에 계속
물들어서 그런 것들이 행복이겠거니 하고 살아왔다면, 이 행복의 지도를 보면 각 나라별로 이렇게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그들의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행복의 지도를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자, 그 다음 멤버 가볼게요. 닉네임이 책 읽고 싶은 사람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추천해주셨어요. 이 책은 가벼움을 표방하고 있지만 담긴 내용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의 자세부터 국가의 운명까지 많은 주제들을 꾹꾹 눌러담아 500페이지짜리 고봉밥을 대접하죠. 그렇다고 읽기 어렵냐? 아닙니다. 쿤데라 할아버지는 포켓몬스터의 오 박사님처럼 이야기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쓰셔서 읽다 보면 100페이지는 후루룩 넘어갑니다. 삶의 무게에 지치셨다면, 혹은 삶의 무의미함에 다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밀란 쿤데라가 보여주는 가벼움이라는 연극을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단단해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와, 완전 평이 너무 술술 읽히는데요, 평 자체가. 책 읽고 싶은 사람님의 9월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요, 평소에 책을 읽으면 간단한 감상만 남아서 아쉬웠어요. 그렇다고 노트를 해가면서 읽자니 귀찮기도 하고 책이 더러워지는 것이 저는 별로였습니다. 근데 독서노트 챌린지를 하고 나서는 의무감으로도 하루하루를 기록하다 보니까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이나 생각이 더 깊어졌고, 책을 더럽히지 않아도 저만의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다음 멤버님은 초록님이십니다. 이번 달에 많이 읽진 못했지만 김신지 작가의 제철 행복이 참 좋았어요 라고 써주셨어요. 김신지 작가님은 에세이 정말 잘 쓰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번에 신간 내신 게 제철 행복이라는 책인데 제목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행복인데 제철 행복, 제철마다의 행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써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김신지 작가님 책을 읽을 때마다 되게 행복해졌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책도 꼭 읽어보려고 벼르고 있는 책입니다. 초록님이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요, 바쁜 와중에도 책을 읽고 나누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었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멤버는요, 김명철 님이신데요. 장데제르의 일요일이라는 책을 추천해주셨고, 이유는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의 원형을 볼 수 있어서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철님이 9월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좋아하는 책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멤버는요, 이본인 블루님이십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3월부터 시작해서 쭉 같이 해오고 있는 우리 원년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본님은 한강 작가의 시집인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를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와, 근데 제목부터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했을까? 삶이 밀도 있게 빡빡할 때 시를 읽으면 사방으로 막혀있던 작은 방에 커다란 창문이 열려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공기가 몰려오듯 폐 깊숙이 상쾌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소설도 시를 쓰듯 써나가는 한강 작가의 시는 역시 깊은 감동으로 아주 천천히 읽게 됩니다. 넘치지 않는 진한 감정을 그림 그리듯 그려나가는 그녀의 시는 때론 질문하게 하고 때론 공감의 박수를 치게 합니다 라고 아주 좋은 평을 써주셨습니다.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반년 넘게 함께한 챌린저 분들과 새로 만난 챌린저 분들의 독서 감상문을 읽는 것만으로 배움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저희가 진짜 3, 4, 5, 6, 7, 8, 9 6개월이 넘었네요. 반년이 진짜 넘게 함께 했네요. 와, 너무 감격스러운데? 좋은데요? 그 다음 멤버는요, 현길님이십니다. 추천책은 당신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 걔는 꿈을 꿀까? 꿈은
흑백일까 칼라일까? 우리는 왜 악몽을 꿀까? 평소 꿈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인간이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이라 재밌었어요. 덕분에 꿈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책에서 추천한 꿈에 대한 다른 책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번 9월에 발견하기 힘든 책을 추천받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앙 보뱅의 작은 파티 드레스를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짜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이따가 우짜님이 등장을 하실 겁니다. 아무튼 좋은 감상평 감사합니다. 그 다음 멤버는 청명님이십니다. 청명님은 이번에 처음 들어오셨는데 제가 닉네임을 보고 예전에 진짜 좋아했던 카드캡터 체리의 청명이 오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억이 몽글몽글 생각났던 닉네임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 해방의 밤이라는 책이고요. 일상 가운데 살펴보기 힘들었던 여러 관점들을 배울 수 있어서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같이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뭐라도 계속 읽게 되어서 좋았고, 다른 분들이 읽은 책을 그분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그 다음에는 아까 등장했던 우짜님 등장하셨습니다. 우짜님의 추천책은 크리스티앙 보뱅의 작은 파티 드레스라는 책이고요. 특히 필사를 부르는 문장을 좋아하시거나 은유 가득한 시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아름답고 우아한 문장들이 넘쳐나는 책입니다. 번역가의 후기 중 일부를 인용하자면, 멈춰서서 매 문장의 숨결과 향기, 떨림에 몸을 맡겨야 하는 잦은 숨고르기가 필요한 책. 딱 그런 책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고, 9월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매일 단 30분이라도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 게 당연한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읽다 잠들지언정 궁금한 마음에 한 줄이라도 더 읽고 싶어지는 현상이 생겼답니다. 물론 재미없는 책은 미련 없이 덮어버리기도 하지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다음 멤버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 바로 타비님이십니다. 타비님은 노르웨이의 숲 추천이고요. 9월 완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책인데요. 어느덧 거의 다 읽어가고 있네요. 처음에는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챕터마다 나오는 특색 있는 캐릭터들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어느새 슬슬 읽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카페에서 4장까지만 읽고 가야지 하며 읽다가 마지막 기다리던 편지가 도착했다는 한 줄을 읽고 이렇게 끝난다고? 하며 궁금해서 커피 한 잔 더 시켜서 5장을 계속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타비님은 이렇게 뭔가 낭만적으로 독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커피를 한 잔 더 시켜서 그 다음 장을 읽으셨다니 진짜 너무 좋네요.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 추석 연휴가 있어서 9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그래도 챌린지를 계속 진행하면서 독서가 습관이 되고 책 한 권 넣고 다닐 만한 가방을 구입해서 틈만 나면 책을 꺼내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다음 멤버는 이단님이신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님입니다. 철님이 닉네임을 바꾸셨어요. 추천해주시고 싶은 책은요, 손원평님이 쓰신 튜브라는 책이고요. 손대는 사업마다 하나같이 실패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선택하지만 운명은 그를 살아가야 할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내몬다. 일생에 한 번쯤은 행운이 찾아온다고 했던가. 하지만 그 행운의 유효기간은 고작 6개월이었으니 힘들게 살던 주인공이 재기에 성공하고 행복한 결말의 뻔한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는 소설이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읽고 싶어지게 잘 써주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멤버는요, 또 3월부터 쭉 함께한 몽냥입니다. 몽냥님이 추천하고 싶은 책, 유디트 헤르만의 레티파크입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인데요. 독일 작가인 유디트 헤르만의 신작입니다. 17편의 매우 짧은 단편을 모은 책인데 똑부러지게 규정할 수 없는 삶의 이면을 모호하지만 아름답게 그려냈어요.
짧은 작품은 10페이지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편씩 읽기 좋아요. 추천합니다. 사실 이번에 바빠서 자주 참여하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바쁜 와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으며 많은 위안과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다음 멤버는 재우님이십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몬드이고요. 이유는 아주 간결해요. 매력있는 주인공이라고 간단하게 써주셨고요. 9월 챌린지하면서 좋았던 점은 내 생각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멤버는요. 구너스입니다. 구너스님도 새로 가입을 해주신 분이신데요. 추천책은 세탁비는 이야기로 봤습니다. 삼복 빨래방입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고민을 했으나 올해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해준 책은 이 책이었습니다. 부산일보의 여러 기자들이 삼복도로에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해주는 책인데요. 그 과정에서 빨래방을 차리고 여러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이 참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읽는 내내 행복했고 어느 순간은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널리즘을 잘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저널리즘은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잊혀져가는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음으로써 잊혀져 가던 이와 듣는 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라고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챌린지하면서 좋았던 점, 어디 가서 친구들에게 책 이야기를 꺼내며 가치관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금세 지루해하거나 네가 무슨 책이야 하며 제 독서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저의 독서 경험과 생각을 다들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챌린지 덕분에 평소 같으면 책을 읽지 않고 넘어갔을 날에도 20페이지라도 읽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챌린지를 만들어주신 아키님과 챌린지 내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챌린저분들에게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저도 구너스님의 글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어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다음 멤버님은 하루님이신데요. 박선아 작가의 우아한 언어를 추천해주셨고 일상의 아름다움을 잡아두고 싶게 만든 책이자 더 아름답게 일상을 기록하고 싶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라고 평을 써주셨네요. 다음 멤버는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님이십니다. 안예지님의 독서의 기록이라는 책을 추천해주셨고요. 다른 사람의 독서 기록이 궁금해서 보게 되었어요. 기대만큼 좋았던 건 아니지만 도서 인플루언서 되는 방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지나온 시간을 데이터로 바꾸기, 꿈지도 그리기 파트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생각을 정리하는 도움이 되어서 추천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독서 친구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네요. 저도 정말 꾸준히 해오는 이 독서 친구들이 매일매일 곁에 있으니까 진짜 든든하고 언제든지 내가 책 이야기 하고 싶을 때 그냥 카톡방에 툭 던지거나 올리면 댓글이 달리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 멤버는 해피아워 님이십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추천을 해주셨고 하루키는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경로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지 같은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읽고 있으면 분야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적용해보고 싶은 부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타인의 피드백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꼭 일에 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좋은 부분들이 많으니 나는 소설가 되는 거 관심 없는데? 하는 분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었었는데 해피아워님처럼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그런 좋은 구절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추천드립니다.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번 달에 진짜 책을 거의 못 읽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소개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목표한 만큼은 읽었습니다. 2권. 바쁜 와중에 이래도 되나 싶기도 했지만 아무리 일이 바빠도 휴식은 필요하니까요. 그쵸? 다음 달은 더 바쁘지만 독서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다음 멤버는 스마님이신데요. 스마님은 심리학 17살을 부탁해 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완전히 낡은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생들의 생각을 조금 알게 된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희아님이신데요.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까도 나왔던 책, 김신지 작가의 제철행복입니다. 다 읽고 나서 책을 품에 안고 잠들고 싶다라고 느꼈을 만큼 내용이 귀엽고 예쁜 책이에요. 24절기에 따라 각각의 절기에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이 가득하답니다. 각 절기에 작가님이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 내년에 다시 올 절기에 대한 기대가 문장을 통해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아무 기대 없이 살아가던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각 절기마다 주어지는 숙제는 누워만 있던 저를 일으켜 세워서 하늘을 보게 하고 계절과 변화를 알아채도록 해주었습니다. 일상 속에 소소한 설렘이 필요하신 분, 일상의 변화가 없어 지루한데 그 지루함을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라고 아주 재밌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희안님이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 공유한 글들을 통해 지금 내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 상태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 책을 읽었으면 그냥 좋다 하고 스쳐 지나갔을 글들을 캐치하고 지금 내가 왜 그 문장을 선택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멤버들이 공유하는 글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다음에 읽을 책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다음 멤버님은요, 권민경님이신데요. 민경님은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을 추천한다고 써주셨어요. 이 책은 의존과 독립에 대해 심리학의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한 책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아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단단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라고 써주셨고,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책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공감도 하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책 읽는 습관을 들이게 된 것도 좋았고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 멤버는 역시나 우리 원년 멤버인 유냐님이신데요.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을 읽으셨습니다. 일단 표지가 가을이에요. 가을 느낌이 나서 편하게 읽어보려고 했는데 인간의 내밀한 본성을 보여주는 은근히 심오한 산문 시집입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집에 파리의 우울이 있어요. 근데 왜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런 책 있지 않아요?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 뭐지? 유냐님이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추석 때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잠시 책을 멀리하게 됐지만 챌린지 덕분에 다시 책을 붙잡고 있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멤버는요, 임종근님이신데요. 미움받을 용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는 변화를 절실히 원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반감이 드는 부분도 많았다 라고 써주시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이 책의 내용을 통해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순 없지만 그럼에도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얻었기에 이 책을 추천한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챌린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최근엔 무의식적으로 책을 읽는 버릇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조금 더 의식적으로 독서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이전보다 더 집중해서 책을 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많은 우리 멤버들의 책 추천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9월 멤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10월 달에도 계속 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 하시고, 새롭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그쪽으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고양이 쓰담이가 자고 있었어요. 쓰담! 뭐라고 말해봐. 일단 그럼 여러분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